자, 화학식량이라는 말부터 출발합니다.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요거부터 가보자고. 우리 중등 때 배운 원자의 구성, 입자 구성을 생각해보면 뭐가 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잖아. 맞지? 이때 얘네들의 정합값은, 상대적인 정합값은 어떻게 된다?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2,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2라는 게, 여기서 2라는 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의 전하량의 크기가 어떻다? 같죠. 그런데 얘네들의 질량비를 생각해보면 전자 하나를 1이라고 칠 때 양성자는 1836배, 중성자는 1837배나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1로 친다면, 얘를 1로 친다면 양성자 하나, 그러면 중성자 하나도 뭐가 되겠다? 1이 되겠지, 근사하게. 이렇게 고려할 때 전자 하나는 1800분의 1이니까 0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성자 개수의 중성자 개수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질량수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봐봐. 요 탄소가 기준이 되는데, 탄소 앞에 숫자가 작은 게 두 개 적혀 있죠? 응? 자, 여기 왼쪽 아래에 적혀 있는 숫자의 의미는 원자입니다. 어떻게 결정된다? 양성자의 개수, 핵에 있는. 그 말은 중성 상태일 때의 전자 개수. 요 위의 값이 뭐다? 바로 질량수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개수. 그러면 지금 봐봐. 6에 12짜리 탄소는 지금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다? 개수가?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원자 상태잖아요. 이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몇 개? 6개. 전자 수도 6개. 질량수가 10이니까 당연히 요거 두 개 합쳐서 12가 나와야 되니까 중성자 개수도 6개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하나 더 해볼까? 요거 세 개 개수 맞추기예요. 원자번호 11번에 질량수 23짜리 나트륨이 있습니다.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 양성자가 11개, 중성자는 12개가 되지. 왜? 질량수가 23이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중성자수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전자개수는 11개. 여기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거야. 봐봐. 11일 23의 나트륨 이온의 개수. 양성자는 11개죠. 나트륨이잖아. 양성자 개수는 그대로 가는 거야. 중성자는 12개. 전자는 그치 10개가 돼. 전자 하나 부족하다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까? 알겠어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를 보는 건데, 이때 6의 12짜리 탄소의 질량값을 12.00으로 고려하면 (12.00이라고) 기준을 잡은 원자의 다른 원자들의 질량값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자량. 한마디로 원자량이라는 것은 질량수랑 사실 어떤 숫자다? 사실상 같은 숫자라고 봐도 돼요. 의미가 명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같은 숫자로 봐도 된다. 오케이? 이 원자량을 쓰는 이유는, 자, 여기 원자의 질량값의 비, 다른 말로는 상대적인 질량값이 된다는 거죠. 원자 하나의 질량이 무진장 작단 말이야. 원자 하나가 엄청나게 가벼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개의 원자의 질량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쓰고, 특히 원자량은 동위원소라는 것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수소 있잖아요, 수소.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1의 1짜리 수소와 1의 2짜리 수소가 자연계에 존재해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는 1의 3짜리 수소도 존재합니다. 삼중수소라고.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데, 스파이더맨 2에 그 닥터 옥토퍼스 박사가 핵융합으로 뉴욕에다가 태양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스파이더맨 1에 나왔던 그 그린 고블린 아들내미 그 부잣집 아들내미한테 트리튬이라는 걸 내놓으라고 막 난리치고 결국 뺏어가는데, 그게 삼중수소라는 뜻이거든요. 고체가 아니라 원래 기체입니다. 영화상에서는 고체처럼 보여주는데, 그런 게 있는데, 요 둘의 존재비는 얘가 99.9997%인가? 거의 다 얘야. 그러면 얘는 0.0003%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 평균을 내면 1 곱하기 100분의 99.99 이렇게 되는 거고, 2 곱하기 100분의 0.0003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죠? 평균값이 나오겠지, 당연히. 존재비를 고려하면 뭔가.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상 1.0001이나 나오거든요. 거의 001인가 006인가 뭐 이 정도 나올 거야. 어떻게 0001이라고 이거 그냥 1로 취급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수소는 그냥 1이라고 해요. 원자량이. 근데 봐봐. 우리 염소 있잖아. 원자번호 17번 35짜리 염소가 있고 37짜리 염소가 있다. 중성장의 수가 다른 염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동위원소라고. 근데 35짜리가 약 75%, 37짜리가 약 25%, 정확히 76에 23가 그래요. 거의 비슷해. 근데 계산해보면.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35 곱하기 100분의 75 더하기 37 곱하기 100분의 25를 하잖아. 이러면 얼마가 나온다? 35.5로 나와.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소수점으로 존재한다. 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지? 요렇게 해서 만드는 게 원자량이고, 그럼 이거의 자매품이 뭐냐? 분자량이고 화학식량이고. 분자량은 한 분자 내에 속한 각 원자의 원자량의 합계입니다. 분자라는 거는 어떤 뜻이 있죠? 독립된 입자잖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분자하면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물. H2O잖아. 산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 박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각 원자의 원자량 정확해. 수소가 하나 1인데 두 개니까 2. 산소 하나가 16이니까 물 분자 하나에 속한 원자들의 원자량 총합은 18인 거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는 한 분자 내에 들어있는 각 원자 원자량 총합계를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하고, 그럼 얘는 결국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 되겠죠. 맞지? 화학식량은 이온이나 금속의 경우 결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금 염화나트륨 화학식으로 적으면 NaCl이잖아. 맞지?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분자가 있나요? 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있나요? 알갱이 몇 개 뭉치면 염화나트륨이 되나요?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결정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사실 뭐다? 나트륨 옆에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을 염화이온이 둘러싸고 염화이온은 나트륨 이온이 둘러싸는데 X, Y, Z축 방향으로 무한반복으로 1대1 결합으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 응? 이럴 때는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합비를 고려한 화학식의 원자량 합계로 만드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NaCl이면 Na가 23이고 Cl이 35.5니까 두 개 합치면 58.5가 되겠지. 금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철,
원자번호 26은 질량수가 56인가 그럴 거거든. 그럼 그 56이 무한 반복으로 쫙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철은 분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56을 그냥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원자량, 화학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분자들의 분자량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대단히 편해요. 특히 양로 계산할 때는 자주 나오는 게 편하고, 특히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으로 자주 나오는 원자량은 제일 많이 나오는 수소 1, 헬륨 4,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 안 찾아보고, 물론 실제로는 시험 칠 때나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저 숫자들은 주게 돼 있어요. 문제집에. 문제집에 여러분들한테 주지만 선생님 생각할 때 요 값들 정도까지는 뭐 하는 게 낫다? 그냥 외우는 게 낫다고 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된다? CO2니까 12에 16 더하기 16이잖아. 그럼 12에 32니까 44가 되는 거죠. 암모니아는 NH3니까 17이 돼. 이해가 돼요? 요게 여러분들 중3 과학 볼 때는 화학 반응의 규칙성 할 때 우리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 나온 그 숫자들이에요. 사실 이 화학식량, 분자량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칠판에 있는 필기부터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핵심이자 사실 뭐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화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다음 주 배울 내용, 어쩌면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면 연결해서 다 하긴 할 텐데, 이 몰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흡수를 잘해서 잘 사용하느냐가 현 5등급제 기준의 일반계고 고등학교 내신을 이야기할 때 1등급, 2등급을 가릴 겁니다. 옛날에는 9등급제였잖아.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숫자 문제 읽자마자 이게 몇 몰이다가 저절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1등급, 생각해서 계산이 쉽게 풀리는 사람은 2등급, 어렵지만 조금 노력을 해서 풀어내는 사람이 3등급. 씨발 그게 무슨 소리예요? 5등급 이하였거든. 맞췄다 틀렸다가 4등급인 거예요.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5등급 위로 올라올 생각이 없어야지. 다른 거 다 맞춰도. 그럼 지금은 뭐냐? 몰이 안 풀리면 1등급은 꿈에도 꾸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인서울은 적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애시당초 맨 먼저 첫 시간에 배울 때 잘 배워두는 게 중요하다. 몰, MOL이 단위입니다. 얘는 이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묶음 단위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연필 한 타 쓰는, 연필이나 색연필, 사인펜 이런 거 한 타 쓰면 몇 자루예요? 12자루지. 계란 한 판은 30알이 들어있죠? 이런 거야. 묶음단.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란, 사인펜, 뭐 야구공이나 골프공도 이제 한 타수 하면 보통 3개나 4개씩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고요. 4개나 6개 이렇게 이제 한 박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마늘 60송이를 접이라고. 그 다음에 굴비 같은 경우는 보통 12마리 묶어서 한 축이라고 그러는 거야. 12마리인가 24마리, 20마리인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묶음 단위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개념에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6의 12짜리 탄소 원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으면 12g입니다. 우리는 이 개수 있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이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는 1몰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야. 저 숫자 단위로 묶음. NA가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해서 NA라고 씁니다. 즉 입자 1몰계는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제 어떻게 된다? 이 개수의 특징은 이 부분을 몰 질량이라고도 하는데 화학식량이 뭐로 바뀌게? 질량으로 바뀌게 하는 값을 몰 질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얘도 화학식량과 같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 1몰, 물 분자 1몰은 몇 그램이냐? 물의 몰 질량은 18이란 말이에요. 왜? 화학식량하고 몰 질량은 같은 숫자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절로 물이면 화학식량이 1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은 1몰당 18g이 되겠지. 1몰당 몇 그램이 되는 그치. 그러면 물 1몰은 18g이 되고 2몰은 36g이 되겠지. 화학식량이랑 같은 숫자예요. 몰 질량이요? 분자량 화학식량이랑 같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다? 봐봐. 요거는 이거죠. N 보통 우리 몰수는 소문자 N으로 많이 쓰거든.
몰질량으로 어떤 물질의 질량을 나누면 몰수가 됩니다. 그 말은 뭐가 된다? 질량은 몰질량 곱하기 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떤 물질이 나올 때 얘가 몇 몰인지 빨리빨리 문제채는 방법을 연습하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끊고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봐. 메테인 원소 기호는 CH4, 화학식은 CH4입니다. 메테인 0.5몰에 들어있는 메테인 0.5몰에 들어있는 1 탄소의 몰수, 수소의 몰수, 총 원자의 몰수. 어떻게 된다? 자, 메테인 한 분자는 탄소가 1개, 수소가 4개잖아. 맞지? 근데 메테인 분자가 0.5몰이라고. 3.01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탄소는 얘는 그냥 0.5몰 들어있겠지. 분자수랑 탄소수는 같잖아. 1대1이잖아. 맞지? 수소 원자는. 그렇지. 2몰이니까 총 원자 개수는 그러면 메테인 0.5몰의 질량은 자 CH4니까 얘는 그 식량이 16이 나왔죠. 어떻게? 1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12짜리가 1개, 1짜리가 4개. 맞지? 그럼 총 질량은 아니지 8g. 그치 0.5몰이잖아. 8몰은 어떻게 계산되었다? 요거죠. 몰 질량이 얼마인데? 화학 식량이 몰 질량이잖아. 16 곱하기 0.5.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은 이 8g 중에 수소 질량은 몇 그램? 2g. 왜? 어떻게? 수소 몰수 2몰이죠. 그럼 그대로. 질량을. 그러니까 몰수에서 질량을 뽑아내기 위한 숫자를 우리는 몰질량이라고 해서 얘는 단위가 있는 거고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는 거고 근데 결국 우리는 쓰는 숫자는 어떻다? 똑같아요. 왜?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몰질량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보가드로 수를 정의한 것 자체가 몰질량을 1대1로 맞추는 개수. A는 몰수잖아요. A는 몰수잖아요. 그럼 몰수가 몰질량, 몰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질량으로 질량을 나누면 몰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저거 이런 문제를 내는 거겠죠. 그러면 물 54g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몰수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물 54g이 몇 몰인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이걸 파악하려면 물의 몰 질량은 얼마다? H2O니까 18이겠죠. 아, 얘는 18이란 말이야, 물 질량이. 18g per 몰이잖아. 그러면 3, 그렇지. 그러면은 즉 3몰이 되죠. 물 54g은 물 분자 몇 몰이다? 3, 3몰이지. 물 분자가 3몰이면 수소 원자는 몇 몰? 6몰이죠. 물 분자 하나에 수소 원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지. 그럼 물 분자 1몰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이 있어요? 물 분자 1몰에는 2몰 있겠지. 근데 물 분자가 3몰이야. 수소 원자는 6몰. 그러니까 총 몇 그램? 6g. 수소는 1이니까. 수소 원자이면 그러면 산소는 물 분자가 3몰이니까 산소 원자도 3몰일 거고 산소는 원자 하나당 질량수가 16이잖아요. 48g. 네. 그러니까 몰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 원자 하나하나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거나 계산하거나가 불편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쓰기 편한 그램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묶음 단위가 몰이고. 그래서 원래 일정성분비 법칙,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일정성분비 법칙 있잖아요. 화학 반응의 규칙성. 원래 뭐냐면 화학 반응은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고 그랬잖아. 질량비가. 그 개수비라는 게 몰수비인 거예요, 사실. 원자 한 개 한 개, 뭐 한 개 두 개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 2몰과 산소 원자 1몰이 반응하면 수증기가 2몰이 생기는 그 개수비가 몰수비예요. 오케이? 그럼 질량은 뭘 곱하기 화학식량? 그치. 그러면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몰 질량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화학식량이라고 보면 된다니까, 계산할 때.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죠? 몰과 질량. 자, 요거 일단 필기하고,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계속 노가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가다를 해야 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도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자, 최근에 그 모의고사나 통합과학 혹은 저기 저 화학의 모의고사 문제 형태의 출제에서는 조금 이제 수치를 쓰는 것이 약간 바뀌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원래 우리가 중3 과정의 아보가드로 중3에서 나오는 아보가드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기체 입자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고등화학으로 진화가 되면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는 보통 0도씨 1기야.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73켈빈에 10의 5승파스칼, 그러니까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 그게 1기압이지. 그래서 기체 분자 1몰은 22.4리터가 된다. 일몰의 기체 분자의 부피는 22.4리터로 딱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몰수. 몰수는 6.02 곱하기 10의 23분의 입자 개수가 되겠죠. 혹은 요거를 NA분의 N이라고 해도 되겠지. 맞지? 또 몰 질량분의 질량도 몰수죠. 맞지? 그리고 22.4로 뭐를 나누면 기체 부피를 나누고 대신에 얘는 언제? 기체이고 STP를 유지하고 있을 때 0도씨 1기압입니다. 그런데 이 22.4라는 숫자가 요새 조금 귀찮으니까 T 켈빈으로 온도를 대충 정해놓고 부피를 22.4가 아닌 24리터 이렇게 바꾼 숫자로 해놓고 그 온도 압력을 유지한 채로 부피를 계산시키는 쓸데없이 잘 자란 숫자가 안 나오게 다른 숫자로 편하게 연산할 수 있게. 왜? 22.4라는 숫자 자체가 특이하잖아. 그러면 1몰이면 22.4, 0.5몰이면 11.2, 4분의 1몰이면 5.6 이렇게 딱 숫자들이 좀 많이 쓸 수 없는 숫자만 나오잖아. 소수점도 복잡해지고. 지금 고2나 고3들, 고등학생들한테 몰을 계산시키는 거는 이렇게 일정한 개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로 몰수를 구해서 그 화학 반응의 규칙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새로운 생성물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게 핵심인 거지. 너희들한테 복잡한 산수 가리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22.4보다는 24로 맞춰놓고 문제를 풀게 시키는 경향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 문제를 분석해볼 때.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중등 과정에서 우리 중력 가속도 얼마로 놓고 계산하죠? 1kg이 몇 뉴턴이냐는 소리입니다. 9.8이죠. 통과 때도 여러분들 자유낙하 문제 풀 때 9.8로 계산했던 거 기억하지? 기억이 안 나죠, 지금은? 자유낙하 운동할 때 통과 때 9.8로 가속도 놓고 계산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물리학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진도이지 싶은데 중력 가속도 G라고 놓고 그거 10.0으로 그냥 주고 계산시킬 겁니다. 대부분. 왜? 9.8과 10은 2%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 2%의 애들 산수 계산 실력 늘리는 거 말고 머리만 아프게 하지 차라리 10.0으로 주고 다른 문제 한 문제를 더 풀리는 게 낫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원주율 꿋꿋이 열심히 얼마로 이야기를 했죠? 초등학교 때 3이랑 안 가르칠 텐데. 그치, 3.14로 가르치는데 중학교 넘어오면 3으로 놓고 계산하라고 지구과학 시간에는 시킬 거고 수학 시간에는 그냥 파이로 놓고 계산시키잖아. 파이의 숫자 대입도 잘 안 하잖아요. 그 나중에 물리학 2에 가잖아. 파이 제곱은 10이라고만 놓고 계산시킨다? 실제로 계산하면 근대값이 나와요. 파이 제곱은 대충 10 나옵니다. 그렇게 놓고 계산시키게 될 거예요. 왜? 소수점 지지역분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여러분들 막말로 과거부 학생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할 것 같아? 수학 시간에 계산이 들어올 겁니다. 심지어 비싼 계산기는 그래프도 그려줍니다. 연립방정식도 풀어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립방정식이 풀어진다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니까 부등식도 쉽게 풀 수 있겠지.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이제는 넘겠다. 내가 곧 대학교 올라갈 때 그 계산되는 게 14만 원이었다. 그래프 그려지는 거. 한 2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다 그 정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패드에 아마 있어. 그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미분 조금 다 계산해 줍니다. 가로 친 것도 그냥 식 주르륵 치면 바로 엔터 딱 치면 다 바로 딱 나와줘. 숫자 하나하나 계산해서 놓고 안 해. 그냥 식 전체를 주르륵 쳐서 엔터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원래 공대 가면 그거 받는 게 국룰입니다. 공대 입학은 입학 선물이 그게 국룰이에요. 최소 그거.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 패드. 왜? 필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필수템입니다. 그래서 시험실도 어떻게 하느냐? 포맷시킵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자마자 조교가 삥 돌면서 그 계산기 포맷 그 버튼 있거든? 바늘 같은 그 이쑤시 같은 거 찔러서 그 메모리 저장된 차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계산 데이터 같은 것도 다 적용해요. 왜? 식이 저장이 되거든. 그래서 포맷시키고 시험 시작해요. 아니지. 네가 어떤 문제 풀이 과정 식을 타이핑을 다 그 계산기로 다 타이핑 쳐서 저장해 놓으면 그 식이 저장돼 있다고. 그거 지우개 하려고.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산수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숫자를 바꾼다라는 거지. 해서 결국 봐봐. 어떤 데이터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를 끄집어낼 수 있고 몰수를 끄집어낼 수 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있다. 요식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종종 많이 쓰는데 요식 두 개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봐. 몰 질량분의 질량이 뭐랑 같다? 부피분의 22.4잖아. 그러면 여기서 몰 질량은 뭐가 되죠? 22.4. 22.4. 이거 반대로 줘.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 부분의 질량 곱하기 결국 얘가 뭔데? 밀도죠. 얘는 화학 식량이다. 맞지?
기체의 밀도는 화학 식량이 결정합니다. 즉 어떤 기체가 공기보다 무겁냐, 공기보다 가볍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한 결정이다? 화학식량이 결정한다. 봐봐, N2는 화학식량이 얼마가 나오죠? 그럼 질소기체는? 질소기체의 화학식량은 N2니까 14, 14, 28이죠. 봐봐. 그러면 N2는 28이고 O2는 32란 말이야. 도시가스로 쓰는 메테인 얘는 16이에요. 우리가 보통 배달용 가스로 많이 쓰는 LPG 가스 C3H8이나 C4H10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란 말이에요. 얘는 얼마? 36에 8이니까 44지. C4H10은 48에 11이니까 58이란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는 44에 자 봐봐. 메테인은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어떻게 된다? 위로 뜨겠지. 프로페인, 뷰테인,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네. 네, 아래로 가라. 화학식량만 봐도 여러 가지 화학적 물성이나 특성들을 되게 잘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같이 나온다. 이게 나중에 요거 다음 이제 요거 뒷내용 문제 풀 때 이게 나옵니다. 뭐? 밀도랑 화학식량이 비례한다라는 개념. 근데 요 식에서 이미 언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시작해 볼까요? 25쪽, 26쪽 빨리 풀어보세요. 25, 26, 27, 28, 29 쭉 풀 겁니다. 풀자. 자, 일단 맨 위에 1번 원자량, 2번 화학식량, 3번 2번이 분자량, 3번이 화학식량, 4번이 몰, 5번이 아보가드로수, 6번 몰 질량, 7번 22.4. 자, 1번은 O, 2번 O, 3번 O, 4번 X. 자,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수소는 2, 메테인 16, 이산화탄소 44, 탄산칼슘이면 40 더하기 44에 16을 더하면 84, 100이네. 맞냐? 자, 3번에 1몰은 6.25 곱하기 10에 23 승계다 맞고요. 염소 한 분자 1몰에는 원자 2몰이 들어가야 되죠. 이건 X고, 몰 질량은 상대값이 아니죠. 몰당 질량이니까 단위가 있습니다. X고, 4번은 25도씨가 아니라 몇 도씨? 0도씨니까 X입니다. 4번,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는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기억 부피.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물질의 양은 6.02 곱하기 입자수 맞고, 몰 질량분의 질량 맞고, D가 틀렸죠. 아래 위가 반대로 넣겠습니다. 기억 미연이고요. 자, 물 분자,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는 0.5몰이니까 9g. 수소 분자 5몰이면 10g. 0도씨 1기압에서 산소 5.6리터면 4분의 1몰이니까 32에 4분의 1몰 8g. 암모니아 분자 12.03 곱하기 10에 23 는 게 2몰계니까 34g. 암산했습니다.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해서 26쪽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오늘 나간 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5쪽까지. 잠깐 쉬었다가 물려할게요.